자, 지금 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공포, 어떤 사람은 아까 생방송에서 댓글로 금요일쯤 되면 다 수습될 거라고 그런다 하는데, 이게 그냥 주식시장에 공포가 지배했다가 그냥 그것이 별 의미 없는 공포였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미국 경제의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리고 그것에서 문제가 생기면 잔뜩이나 문제가 많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되면서 그걸로 사망선고로 갈 수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금요일과 어제 그 모습의 일단을 갖다가 입증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감기에 걸리니까 한국은 사경을 헤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사실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금리를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갖다가 0.5, 그러니까 보통 0.25씩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한꺼번에 0.5를 올리면 빅 스텝, 한꺼번에 0.5를 내리면 빅 컷이라고 하죠. 그래서 빅 컷으로 해결을 해 0.5%를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오늘 그 부총리 명의로 전반적인 시장 조정이다,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높은 경계심으로 24시간 관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품에 대해서 조정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요, 지난 7월 30일 날 35조 달러, 사경 8,500조가 넘어갔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2034년까지는 35조가 아니라 56조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연간 이자 비용이 8,920억 달러, 약 9천억 달러에 가깝고, 2034년에는 1조 7천억 달러가 연간 이자로 나갈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금리와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의 확대로 미국 정부의 부채 관리가 지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때 국가 부채는 15조 달러 안팎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부채가 엄청 쌓였죠. 그런데 코로나 때 11조 달러를 풀었다. 불과 한 2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실제로 풀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5조 달러나 되는 부채를 가지고 금융위기 때처럼 이번에 미국이 문제가 생기는, 자, 이번에 미국이 이제 주가 폭락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비계한 소리를 하죠. 트럼프가 지금 35조 달러의 미국의 부채를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해결하자, 재정 적자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부채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갚자. 그래서 미국 경제의 암흑기를 이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걸 비트코인으로 갚든지 뭘 갚든지 간에 미국은 금으로 갚든지 비트코인으로 갚든지 결국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본질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걸 저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재정적인 정책을 구사할 여지가 이제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정부가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게 금리 수단밖에 없는데, 지금 0.5%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지금 그것이요, 미국의 지금 경기 침체의 충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순식간에 미국 정부가 금리를 한 1% 수준까지 내려서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면 그것이 경제 회생에서 좀 여러 모습을, 경제 회생되는 모습을 띌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또 미국에 벌어질 엄청난 금융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찔끔 0.5를 내려봤자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수단은 되지 못할 거고, 미국의 국채 이자가 저렇게 높게 유지되는 한은 기준금리가 그냥 막 내려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할 능력이 없고, 사실상,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기관의 붕괴가 오게 되면, 그러면 주가 하락이 어떻게 금융기관의 붕괴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에서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로 소유하던 주식들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손실로 다가오고, 그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한마디로 깡통을 차는 금융기관이 늘어날 거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침체에 의한 주가 폭락은 반드시 금융기관들의 붕괴를 가져오고, 미국 정부가 이 금융기관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속에서 지금 미국이 또 대선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대선 결과 한계가 지극히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니까 누가 어떻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경제정책을 설정할 수도 없어요. 누가 될지 진짜 오리무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정부가 이런 양상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이 엊그제처럼 지금도 그 와중에 하나이겠죠. 원래 이 태풍의 눈 안에 들어있을 때는 태풍의 눈인지 모르죠. 지나가고 나야 태풍의 눈 안에 들어있다는 걸 인식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당분간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부동산 부양에 혈안이 된 이 경제 관료들, 또 투기판의 앞잡이인 정권사들이 폭락이 이례적이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지표는 탄탄하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보자면 지금 이런 경기 침체는 결국은 첫 번째로 금융자산을 때리지만 두 번째로 부동산 자산을 때립니다. 세 번째로 코인 자산을 때리고요. 부동산에도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쇼크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전망하자면 등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 날은 내린 날보다 훨씬 적게 오르고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대공황적 경기 침체로 본격적으로 진입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추락하는 순간에 있어서요. 이것이 추락하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이래서 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추락하다가 좀 올라가고 이러면요. 이게 뭔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추락하는 것이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집값도 추락합니다.